1992년 8월 25일 미에현 스가시에 살던 중학생 A양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그녀는 연극을 좋아하던 평범한 학생이었는데요. 저녁이 되어도 A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문제도 없었고 가출을 할 이유도 없었기에 가족들은 사건에 휘말렸다고 생각하여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2년 후 1994년 8월 11일 아침 6시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미에현의 타케다니 연못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커다란 검은 비닐봉투가 떠다녀요.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비닐봉투는 가뭄 탓에 수위가 낮아져 사람에게 발견되었는데요. 경찰이 봉투 안을 확인하자 안에는 사람의 머리와 손발이 잘린 몸통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시신을 조사했는데요. 손발이 없었기에 지문은 없었지만 이빨의 치료원을 통해 해당 시신이 2년 전 실종된 A양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신의 발견은 TV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이윽고 한 남성이 경찰서에 출두합니다. 증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년 전 8월쯤 그 연못에 간 적이 있어요. 직장 동료가 개의 시체를 버리는 걸 도와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검은 비닐봉투를 연못에 버린 적이 있어요. 경찰은 이 남성이 말한 직장 동료가 수상하다고 생각, 즉시 남성의 지인인 T를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A양 실종에 관해 추궁하자 체포된 T는 의외로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는데요. 그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2년 8월 25일 아침 8시 10분쯤 자동차로 출근하던 T는 걷고 있던 A양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순간 욕정이 끓어오른 그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악셀을 밟아 A양을 뒤에서 차로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A양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던 탓에 T는 성폭행을 포기했지만 이대로 도망쳤다간 발각될 거라는 생각에 천천히 자동차를 후진시켜 A양을 밟아 숨지게 합니다. 이후 T는 A양의 시신을 자동차에 싣고 미에현 가메야마시의 계곡으로 이동, 시신을 톱으로 잘라 7개로 절단합니다. 커다란 검은 비닐봉투에 벽돌을 묶은 후 몸통과 머리, 손발로 나누어 이가시의 카모야마 연못에 유기합니다. 일주일 후 확인차 상황을 보러 연못에 다시금 들린 T는 시신의 몸통이 든 비닐봉투가 물에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동료 직원에게 개의 시체를 연못에 버렸는데 수면으로 떠올랐더라고. 좀 도와줬으면 해. 라고 설득해 해당 비닐봉투를 회수합니다. 이후 다시금 떠오르지 않도록 콘크리트 벽돌을 묶은 후 아무것도 모르는 직장 동료와 함께 해당 비닐봉투를 타케다니 연못에 유기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T의 그간 행적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T는 학창시절부터 여성의 속옷에 집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속옷을 훔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요.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며 이런 버릇은 잠잠해졌지만 1987년 아이치현의 오카자키시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무렵 일적인 스트레스가 폭발하게 되어 우연히 책방 앞 자전거에 놓여있던 가방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여학생의 교복 냄새를 맡은 후
잠들어 있던 성욕이 깨어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T는 자신의 성적 충동을 이길 수 없게 되어 학창시절 때처럼 다시 여성의 교복과 속옷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1년 후 치바현에 돌아온 그는 이제는 자신이 여고생의 교복을 입거나 여자친구에게 입히곤 했지만 이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는 1990년 4월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으며 사회적으로는 레이싱팀의 정비 책임자로 일하며 TV에 나오기도 하는 등 인류 메카닉 정비사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가정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했고 범죄 행각이 실린 잡지를 보며 성범죄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그것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치료를 이유로 차에 태우게 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T는 A양 살해 이외에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경찰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그의 여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 1990년 7월 10일 치바현 나가라야마 시내에서 하교 중이던 여중생을 차로 들이받은 후 트렁크에 가둔 뒤 이바라키현으로 이동,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피해자가 달아나 미수에 그칩니다. 두 번째 사건, 1993년 5월 25일 니이가타현에서 여고생에게 길을 묻는 척 접근한 후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키려 했으나 피해자가 달아나 미수에 그칩니다. 세 번째 사건, 1993년 6월 21일 니이가타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던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목적으로 접근, 자동차로 들이받은 후 성폭행하려 했으나 여중생이 달아나 미수에 그칩니다. 여중생이 도주할 때 떨어뜨린 학생 수첩을 훔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번째 사건, 1993년 7월 28일 새벽 3시경 니이가타현의 여고생 집에 몰래 침입, 기절시킨 후 납치하려는 목적으로 여고생의 오른쪽 눈 근처를 금속재 공구로 찌른 후 위에 올라탄 채로 성폭행하려 했으나 자신의 물건이 반응하지 않아 포기한 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당시의 공격이 뇌에 도달하여 하반신 마비가 되었으며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언어장애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범행 2개월 전과 1개월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교복 등을 도둑질했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사건, 1993년 12월 1일 후쿠시마현에서 하교 중인 여중생을 차로 들이받은 후 자동차에 태워 니이가타현의 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지만 실패하자 교복을 벗겨 알몸으로 산에 방치한 후 달아났습니다. T는 A양 사건이 발각된 후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전처의 증언에 따르면 T는 교복과 속옷을 산더미처럼 수집했다고 합니다. 전처는 버리는 것이 어떻겠냐 이야기했었지만 T는 그만둘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전처의 증언에 따르면 밤에 몰래 외출한 후 교복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귀가하거나 T의 방에서 여학생이 쓰러져 있는 사진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동안 수집해온 속옷과 교복은 서랍이 꽉 찰 정도여서 94년경엔 2층의 방 하나를 전부 속옷과 교복으로 가득 채울 정도였다고 하네요. 결국 T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살인으로부터 7년이 지난 1999년 2월 12일 형무소에서 죄송합니다. 라고 적힌 유서를 남기고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간 여러 사건을 다뤘지만 이 사건은 정말 할 말을 잃게 하네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멋대로 도망쳐버린 결말까지 정말 뒷맛이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